내용을 완성하는 곳 아침쌤의 에듀체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교육 관련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조금 오래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2026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좋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요, 공부의 진실이란 책이고요. 교육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카더라 통신들, 뭐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 어떻게 하면 안 좋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더라, 아니라더라, 이런 소문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직접 검증한 결과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연구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표본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가 가는 내용들일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네, 데이터로 밝혀낸 자녀 교육의 비밀, 공부의 진실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 교육에 돈도 쏟아붓고 또 시간도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학원도 보내고 숙제도 챙겨주고 가끔 잔소리도 좀 하고 그게 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교육에도 잘하는 방법과 또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구 데이터가 실제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팍 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만 바꿔볼게요. 네, 여러분 교육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장에서는 재료를 넣고 또 기계를 돌리면 제품이 나오잖아요. 교육도 사실 이것과 비슷해요. 뭔가를 넣으면 결과가 우선 나옵니다. 그 넣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에서 오는 것들이고 부모님의 수입, 학력, 학원비,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오는 자원입니다. 선생님의 수준이나 뭐 수업 방식, 교육 방식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아이들의 성적입니다. 이 틀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로 내가 넣는 그 투입 조건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먼저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이번 시험에서 90점 넘으면 엄마가 게임기 사줄게. 뭐 성적 오르면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흔한 방법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해주기에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롤랜드 프라이어 교수가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험을 해봤대요. 미국의 5개 도시에서 250여 개의 학교에서 엄청난 숫자죠. 학생만 해도 3만 6천 명이 참여한 정말 대규모의 실험입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시험 성적이 오르면 돈을 주는 방식, 뉴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1년에 최대 25만 원, 중학교 1학년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요. 두 번째 그룹은요, 성적 말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 한 권을 읽고 퀴즈를 통과하면 2,000원, 뭐 숙제를 했다, 결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에 보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그룹이 더 좋은 결과를 냈을까요? 상식적으로 성적에 베팅한, 성적이 오르면 돈을 주겠다고 베팅한 첫 번째 그룹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성적에 보상을 준 첫 번째 그룹은 학력이 거의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독서처럼 뭔가 구체적인 행동에 보상을 준 두 번째 그룹은요, 실력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라이어 교수가 분석한 이유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지 아이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적을 올리고 싶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다는 거죠. 반면에 책을 읽고 퀴즈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오늘 아이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과제로 주어지면 아이들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연구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외부 보상이 효과를 내려면 아이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스스로 내가 해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동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결론은 그거예요. 보상을 줄 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어야 한다. 100점을 맞으면 선물 줄게. 이게 아니라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 수학 문제집 10페이지 풀면 네가 그 과정을 수행하면 뭔가 해줄게. 이게 훨씬 더 성적 올리기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즘 교육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는 주제예요. 아이 자존감을 높여줘야 공부도 잘한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성공을 한다더라.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플로리다 대학교의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가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백 개를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놀라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정반대라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쌓이고 그리고 성적이 오른 다음에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은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순서를 부모님들이 헷갈리시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버지니아 대학교의 포사이스 교수가 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매주 이런 이메일을 보냈대요. 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네 안에는 능력이 있어. 난 널 믿어.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주 격려 이메일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아무 근거 없이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아이는 자기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중간고사를 망쳐도 나 원래 잘하는 애니까 나중엔 잘하겠지. 이렇게 좀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넌 원래 똑똑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그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었다. 그 진짜 대단한 거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막연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아이의 노력을 칭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예요. 부모가 어떻게 관여를 해야 그렇다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연구자들은 부모님의 여러 행동들 중에서 아이의 공부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 긍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이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인데요. 아이의 공부 시간 늘리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요, 엄마가 딸에게 야,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건 최근 연구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요, 부모가 잔소리나 감시 형태로 관여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식이 학업 성취에 훨씬 더 강한 역할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아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부모님도 옆에서 책을 읽거나 서류를 보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어주시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실제로 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꾸준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매번, 야, 지금 공부해라. 지금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잔소리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타임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랑이할 필요도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훨씬 더 성적 올리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동성효과라는 건데요. 아빠가 아들에게 관여를 할 때,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관여를 할 때 학습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같은 성별이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더 공감이 되고 소통도 더 자연스러운 거죠. 이 효과는 학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서 선생님과 학생이 동일 성별일 때 실제로 학습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데이터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특별히 추가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최근 연구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캐나다에서 약 3,0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TV나 스마트폰 같은 화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읽기와 수학 성적이 낮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구가 특별했던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유치원 시기 때 스크린 사용 시간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시절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성적을 쭉 미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즉, 영유아 시기의 습관이 성적으로 바로 직결된다는 거죠. OECD에서도 2024년에 이런 분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용으로 하루 1시간 미만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더 좋았는데 하루 1시간이 넘는 순간부터 수학 성적이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저용이나 즉 유튜브나 SNS 같은 것으로 하루 1시간 이상씩 쓰는 학생들은 수학 점수가 낮았고 학교의 소속감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더 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스크린 시간이 길다, 짧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을 보느냐도 더 결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처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시간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교육적인 앱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행동은 다른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스마트폰을 뺏는 것, 이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뭘 봤어? 같이 볼까? 하고 관심을 좀 갖는 게 먼저 현실적이고요. 또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올바른 칭찬법입니다. 칭찬과 잔소리를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결과가 아닌 구체적인 노력을 칭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잔소리 대신에 함께하는 것, 특히나 엄마가 딸에게 하는 잔소리는 정말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최고의 방법은 엄마가 함께 해주기예요. 아이가 공부할 때 부모님도 함께 옆에서 책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은 무조건 뺏는 것보다도 무엇을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6가지의 지침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에 보상하기, 두 번째, 구체적인 노력을 칭찬하는 것, 세 번째, 옆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 네 번째, 동성 효과를 알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친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꼭 관리를 해주자. 여섯 번째, 무엇을 보는지 관심을 가지자. 데이터가 말해주는 방향을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